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고용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원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서원수 PD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다녀왔다고요? 네,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로 전체 고용률인 6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인의 고용이 특히 저조한데요. 올해 나온 고용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세 이상 발달 장애인 중 취업한 사람은 약 6만여 명으로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벌써 3년째 발달 장애인을 고용한 일터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송욱정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머리카락이 맑게 자꾸 닿는다. 환경미화요. 먼저 3층 화장실에 바닥 닦고 그리고 또 변기도 닦고요. 맨 마지막은 쓰레기 줍고 버리고요. 봉투에다 넣어서요. 이제는 YTN이네요. 그런데 이거 이미 닦았는데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발자국 생겨서 또 닦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쓴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지금은 쓰겠다고 하면은 먼저 쓰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달을 시켜야 돼. 직원한테 부탁해서요. 쓰레기 봉투나 그리고 또 핸드타올, 컵. 그리고 또 홈스타일, 비누요, 휴지도요, 전보롤도요. 아이 깨끗해. 이것도 퐁퐁, 물티슈요. 올 때까지 이제 계속 이거 언제 사줘요? 언제 사줘요? 이런단 말이야. 그때 2주 뒤에 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러면 그땐 기다려서 잘 지켜주고 막 그래요. 이거 더러워진 거 닦아야 돼요. 쓰레기통 안에. 비장애인 분들보다도 더 꼼꼼하고 빠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서로 좀 신뢰가 더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정 씨가 혼잣말도 되게 잘해요. 우리 그냥 청소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냥 청소하면서 혼자 그냥 말을 하는구나. 네, 자랑스러워요. 빠지지 않고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근로자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동료를 인식하지 않을까. 고생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일을 수고 많았어요. 저 계속 다니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고요. 화이팅! 네, 이 기회를 주고 이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 서로 동료로 인식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현행법상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4%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89%로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습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기업이 낸 부담금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6,900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불이행 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공정이 복잡하고 좀 업계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 좀
이제 해당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공채 방식으로 모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지원 자체가 많지 않으셔서 좀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정 직무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사람을 뽑는 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 거군요. 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기업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계약을 맺으면 의무 고용을 대체한 것으로 여겨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 나온 고용지원센터는 부담금 대상인 기업에 연락해서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제안하거나 고용 이후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돕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냥 벌금 내는 게 편하다고 답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네. 많았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강력한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이 원활한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영상에서 보신 송옥정 씨처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는 정말 드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업도 곳곳에 있는데요. 제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필라테스 학원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30대 발달장애인 여성이 시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원활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발달장애인은 업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정부도 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들, 그중에 조금만 훈련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직업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대개 지금 시설에 그냥 계시거나 아니면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고용된 형태로 계시거든요. 아예 거부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일터가 좀 더 많아지려면 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 보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군요. 네. 월간 유의죠.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월간 유의전은 다음 시간에도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룹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서은수 PD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